안녕하세요. 색소폰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함용수입니다.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하시나요? 보통 주변 지인분들이 하고 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를 나간다. 그럼 주민센터를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배우고, 지인분이 학원을 나간다면 학원을 따라가고, 또 동호회를 나간다면 동호회를 따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즉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처음엔 왜? 경험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색소폰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막 시작한 분들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카페를 홍보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마음 비우고 내려놔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기준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지극히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색소폰 시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색소폰을 보면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제일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학원. 그 다음에 주변에 다니다 보면 동호회라는 데가 있고, 또 주민센터, 뭐 문화센터 이렇게 지원 자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운영되는 그런 교육도 있고, 또 대학교에서 어떤 색소폰 관련된 어떤 교수님이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평생교육원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들도 있고, 또 그것저것 다 떠나서 혼자 그냥 독학하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른 형태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습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코스를 선택을 해서 가야 효율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 주변에 학원도 있고 동호회도 같이 있다. 또 뭐 저처럼 온라인 교육하는 것도 컴퓨터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럼 그 장단점이 뭘까? 어떤 게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기준을 이것부터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색소폰을 지금 흥미가 있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합주냐 아니면 개인 연주냐. 내가 좋아하는 곡, 내가 혼자 그냥 막 부는 거, 이게 목표냐, 목적이냐, 아니면 나는 음악성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악기는 좀 해보고 싶어. 또 다른 이유로, 나는 합주, 막 음이 어우러지는 게 참 멋지더라. 그래서 합주가 나는 내 모델이다. 자, 개인 연주와 합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차이가 생길지 그 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합주를 원하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교육이 좋을지, 개인 연주를 원하는 분들은 어떤 형태의 교육 형태가 좋을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대부분 주민센터, 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는 합주를 하는데 조금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개인 연주를 할 수는 없는 건 아닌데 여건상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똑같은 악보 놓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그걸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고 이제 그래서 합주를 하고 또 어디 뭐 행사 같은 데도 다니고 네, 이런 형태의
어울리는 그 교육 방식이 주민센터나 평생교육원 같은 곳. 네. 이 정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더라. 그다음에 개인 연주는 뭔가 개인적인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에서는 그 전문 강사가 내가 뭐가 안 되면 물어보고 나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죠. 1대1 교육을 하니까. 또 동호회를 가면 동호회는 이제 학원하고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동호회는 책임지고 가르쳐주는 강사는 없어요. 물론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를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조언이라든지 이런 건 해주긴 하죠. 어쨌든 여기는 동호회를 가게 되면 뭐 거기서 똑같은 곡을 가지고 합주하고 이러는 경우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불고 싶은 곡 이제 이렇게 불어가고 이제 이러는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조언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처음부터 이런 방향 설정이 중요하냐 하면요. 합주를 할 때와 개인 연주할 때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실제 이제 연주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합주를 할 때는 색소폰에 어떤 특별한 색소폰만의 기교들이 있는데 그 기교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왜? 똑같은 조건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음을 내야 되고 또 화음에 잘 집중해서 이제 그런 부분만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피리처럼 정확한 음들만 그냥 쭉 가지고 가면서 화음 쪽으로 주로 어우러지고 큰 방향에서 뭐 셈여림 정도 점점 세게 분다든지 점점 약하게 분다든지 부드럽게 분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공통적인 특성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개인 연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수들이 뭐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창법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개인 연주의 특성이 비슷한데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취향상 나는 개인 연주를 해야 된다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쪽을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난 합주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기를 선택할 때. 자, 나는 합주를 하고 싶다. 특성상 합주는 개인이 이렇게 튀면 안 됩니다. 그냥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악기를 선택할 때도 굳이 막 엄청나게 비싼 명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합주라면. 왜? 내 개성을 드러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연주라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내가 연주가 돼서 완성을 해서 남 앞에 가서 분다. 이랬을 때는 내 개성을 온전하게 다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악기에 따라서도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합주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쪽에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악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선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악기 중에 우리가 마우스피스라는 게 있는데요. 마우스피스에는 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스에 따라서 이제 저항감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합주를 할 때는 굳이 저항감이 큰 피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우스피스라는 거를. 근데 개인 연주에서는 감정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호흡의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암부시하고 잘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 감정 표현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호수가 또 필요해요. 왜? 호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마우스피스도 선택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거의 처음 기준을 나는 합주를 할 것인가, 개인 연주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만약에 내가 개인 연주를 난 하고 싶다. 그게 내 목적이다.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거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동호회나 학원을 가세요. 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 거의 주민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로 이런 데서는 이제 뭐냐면 일단 소리 나게 만들고 소리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악보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적인 악보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빨리 쫓아와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합주 악보 이제 그게 나한테 주어질 거고 나는 이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 개인 연주는 그냥 자기가 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곡 그냥 뭐 다양하게 레퍼토리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합주냐 개인 연주냐 이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교육들은 대부분이 학원, 동호회,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뭐 이런 거는 대부분이 대면 교육이에요. 그렇죠? 얼굴을 직접 보고 뭐 합주가 됐든 개인 연주가 됐든 얼굴 보고 하는 대면 교육인데 또 한편에는 다른 형태의 교육이 뭐냐면 온라인 교육.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인데요. 전혀 다른 형태죠. 온라인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교육 내용이 똑같다. 그냥 똑같다고 전제를 해도 직접 대면 교육을 하는 것과 온라인 교육 거기에도 뭔가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대면 교육, 학원, 동호회 뭐 이런 거, 평생교육원, 주민센터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직접 얼굴 보면서 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직접 보진 못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 여기에 장단점. 자, 대면 교육의 최대 장점은 실시간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바로 앞에서 보고 가르쳐 줄 수 있고 교정해 줄 수 있는 실시간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네. 반대로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자, 이제 단점을 한번 볼까요? 대면 교육은 단점이 뭐냐면 시간적인 제한, 장소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대면 교육은 내가 그 현장에 가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시간도 그냥 일회성이에요. 그죠? 자, 지금 학원이나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내가 배웠다 이거예요. 자, 뭐 20분이고 30분이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뭐 일주일에 뭐 적으면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뭐 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렇게 대면 교육을 해요. 그럼 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각자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교육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연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온라인 동영상은 반대로 시간 장소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죠. 왜? 동영상이 그냥 항상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봐도 되고 그 자리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또 횟수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을 아니 얼굴을 보고 하지 않는데 그게 과연 될까? 얼굴을 보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될까? 기존에 교육을 받아보셨던 분들, 학원을 다녀보셨던 분들 보면 학원에 다니면서 하라고 해도 그건 내가 집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고 막 롱톤을 어떤 분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용어가 그런 걸 막 뭐 몇 주씩 했는데도 뭐가 호흡이 짧고 뭐 호흡이 안 되고 뭐 별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교육을 받았어요. 1시간을 교육을 받았다면 대면 교육에서 1시간을 교육을 받았다면 그 가르쳐주는 분이 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뭔가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섬세한 얘기들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을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야. 큰 것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즐겨 하는데 색소폰뿐만이 아니라요. 일상의 어떤 것들도 뭔가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안 되게 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면 교육에서 자 일회성으로 교육이 끝났어.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못 해. 다. 그래서 뭔가가 안 돼. 그러면 답을 언제 찾아야 돼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물어봐야 돼. 그럼 만나기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낸다. 그럼 3일 동안은 나 혼자 죽어라고 연습한 거잖아요. 어떻게? 될 때까지. 어떻게? 원인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원인을 모르는데 해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비근한 예로 자, 뭐 이런 거죠.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암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이물질을 잘못 삼켜서 아플 수도 있고 음식을 너무 과식해서 아플 수도 있고 상한 음식을 먹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배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 아픈 형태를 자, 뭐 만약에 암에 걸려서 아픈데 소화제,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소화제만 계속 줬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면 교육의 최대 단점이 그겁니다. 왜? 이 사람은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교육하고의 정반대예요. 이제 이 부분이. 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안 받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무제한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뭔가 잘 안 돼? 놓쳤다? 놓쳤다 싶으면 그 영상을 다시 보면 되잖아요. 시간, 장소 관계없잖아요. 화장실에서 봐도 되고 어디 가서도 봐도 돼요. 몇 번을 봐도 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뭔가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안 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온라인 교육의 그게 그 자체가 장점인 거죠. 왜? 원인을 그때그때 다시 돌아가서 계속 찾아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강의의 내용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단점은 자 온라인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죠.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동영상으로 내가 그냥 혼자 보고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실시간으로는 안 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뭐 자 문자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봤을 때 이게 원포인트 제가 여기 원포인트로 극복 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 조언은 제한이 되지만 원포인트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장점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해서 그 강의 내용을 세세한 걸 다시 몇 번이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세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공유하고 있잖아요. 교습 시켜주는 사람하고 교습을 받는 사람하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딱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거예요. 원포인트 레슨은 기본적인 바탕을 공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원포인트 레슨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학원을 간다든지 내가 만약에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자, 내가 개인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학원, 동호회 쪽을 가시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것도 내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운입니다. 개인의 운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저런 판단을 해보시고 나는 그냥 대면 교육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이나 동호회 쪽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 이 사람 말, 지금 떠들고 있는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대면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네. 온라인 교육이 장점이 훨씬 더 많네.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지금 보기에. 그렇다면,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또, 이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도 보시는 게, 확인해보고, 그죠? 제 말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 수고 정도는 해보시는 게 여러분 고생을 덜하는 길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판단해서 난 대면 교육이 맞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장점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온라인 수강이 어떤 경우에 유리할지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환경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근처에 뭐 학원이나 교습소가 없다. 아니면 다니려니까 멀다. 그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대안으로서 온라인 수강이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주기적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학원이나 이렇게 개인 교습을 할 때는 그 장소에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만나서 그 제한된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빠지면 다음 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내가 시간 내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온라인 교육이 우선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제 조건이 우선 또 있어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하려면 연습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연습 장소가 좀 마땅치 않다? 물론 연습 장소도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애받을 상황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차에서도 연습하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온라인으로 차에서도 연습하시기도 하고 어디 공원에 나가서 하시기도 해요. 왜?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거든요. 소음 피해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 어쨌든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가 단독주택이고 주변에 크게 뭐 소음으로 문제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니면 시골인데 뭐 농막이 있고 나만의 어떤 공간이 있다. 아니면 지하실에서 뭐 지하 공간에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게 시간이 끝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그 상가가 뭐 좀 전반적으로 좀 소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얼굴 보고도 그게 얼굴 안 보고 될까? 됩니다. 아까 비교했던 부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제 카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카페는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일반 동영상 유튜브에도 동영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보시는 어떤 이제 명확한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색소폰의 어떤 기교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일체 안 올리는데 그런 영상들에 올려진 것과 제가 접근해드리는 방식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색소폰 교재, 제 나름의 교재입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보통 교재들은 이제 여러분 색소폰 교재들 하나 두 개 정도는 이제 가지시게 될 텐데 하시다 보면 뭐 이미 사신 분들도 계시고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한 뭐 몇 페이지, 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 이렇게 단원마다 많으면 뭐 세네 페이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그거 연습을 하기 위한 악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색소폰 교본이다 그러면 거의 악보예요. 그죠? 한 90% 이상이 악보일 거예요. 한 10% 정도가 어떤 설명 내용일 거고. 네. 저와는 정반대입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도 물론 제 연습에 필요한 악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박자 연습하고 하는 건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곡수로 치면 4개 정도가 있는데 뒤에 요만큼 있는 겁니다. 이 책 전체 두께 중에 요게 악보예요. 그럼 나머지 이 앞에는 뭐냐? 아, 이걸 좀 가려야 되겠네. 없애고 할게요. 이제 자, 여기 요 뒤에 요만큼이 악보예요. 이 앞에는 다 색소폰을 하면서 색소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원리 같은 게 있어요. 소리라는 게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앞에는 다 원리입니다. 원리. 보세요. 악보가 없어요. 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네. 다 이렇게 책이 잘 안 넘어가네요. 왜? 이렇게 원리 설명해 놓은 겁니다. 원리. 보세요. 뭐 이상한 거 있죠? 색소폰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 그림들이 막 있죠? 네, 이렇게. 이게 색소폰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될 원리들이에요. 자, 몰라도 색소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없이 벽에 부딪히고 뭔가 하나 극복했다 싶으면 또 어렵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대면 교육을 하는 경우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조금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텐데 초보 단계에서 뭔가 내가 안 돼가지고 궁금해서 뭔가 물어보면 물론 친절하게 그걸 잘 해소시켜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소를 못 시켜주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좀 깨지고 아예 배우는 사람이 질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죽어라고 연습하는 거죠. 매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자,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있잖아요.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만드는데 알고 모르는 게 얼만큼의 차이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은 이 영상에서 안 하고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해드릴 건데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구독은 눌러 놓으세요. 제 영상에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알람이 뜰 테니까 그 알람 설정도 좀 해 놓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람 정도는 눌러 놔 보세요. 여러분한테 절대 해되는 일은 없을 거고 뭔가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항상 올라갈 겁니다. 다음 영상을 몇 개를 제가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이미 시작하셨는데 뭔가 아니다 이거 뭔가 다시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꼭 구독해 놓으시고 제 영상을 잘 모니터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제 카페를 일단 들어와 보시는 거예요. 이 밑에 이 영상 밑에 제가 더보기 거기다가 제 카페 링크 다 해놓습니다. 해놓으니까 그거 들어오셔서 거기 일단 가입 신청을 하세요. 자동 가입은 안 됩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제가 확인해서 이제 가입 승인을 바로 해드릴 거예요. 실제 그 제 카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그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들 색소폰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그건 안 하시더라도 구독 정도는 눌러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께 계속 몇 개 시리즈로 이렇게 좀 만들어 올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독학할 거냐, 개인 연주할 거냐, 합주할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생각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